참수당한 시신들이 질비한 궁궐아. 백성들의 원성을 온몸으로 맞으며 저 사기꾼년을 차명으로 다스려라! 치마처럼 새빨간 피를 흘리는 여인. 지난했던 삶을 떠올리는데요. 네가 개돼지랑 다른 게 뭔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천한노비 구더기와 멈춰라! 약자들을 돕는 고귀한 양반 옥태영.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 지킬 것이다. 두 여자의 기억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여자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든 잘해? 뭐든 한 번만 보면 외우는 천재노비 구덕은 온갖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몇 년을 모았는데 겨우 이거야. 목숨 걸고 야반도주를 결심한 이유는 당장 내다 버리라니까 뭣들 하고 있어! 네가 개돼지랑 다른 게 뭔데? 병에 걸린 엄마는 짐승처럼 생매장당했고 기신병에 걸린 아버지도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신호야, 기회는 단 한 번뿐이란 뜻이지. 보따리 찾아들고 용두봉 초입으로 오라고. 아, 왜 그걸 말로 해? 그런 구덕에게 집착하는 아씨 소예. 너 한 번만 더 밖에 나가면 발모가지를 끊어버릴 거야. 그럼 네 이름은 구더기가 아니고 쩔뚝이겠다? 소예는 만능 제주꾼 구덕이 없으면 글도 제대로 못 읽는 문해공주였는데요. 평생 쩔뚝이면서 나 대신 내 할 일 다 해주면 살겠다. 완전 재밌겠다. 예. 평생 악녀의 대역으로 살다 지친 구덕. 야, 오늘도 똥통을 치우며 분을 삼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씨 시집 가겠더라. 드디어 악녀를 데려갈 상대는 업둥이 광인으로 유명한 송서희. 대체 어떤 아씨가 저랑 혼례를 한다고 그럽니까? 그는 명예로운 관찰사 집안 장남이었지만 예쁩니까? 여태 미친 척하며 책임을 피해왔었지요. 예쁘냐? 예술을 좋아하는 서희는 노비로 변복하고 저자 공연을 보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요. 그 집 노비 중에 그 구덕이라고 있어요. 구덕이. 걔가 아씨 대신 그 수놓지 글일지 걔가 다 해요. 걔가. 사람 이름이 구덕이라고? 전 새똥이거든요. 힐끄다만 힐끄다고. 오늘따라 공연이 영 지루하던 찰나 땅콩을 팔던 구덕을 발견. 구덕이 아니냐? 아, 그 제주 비상하다는 몸종 구덕이? 서인의 정체를 모르는 구덕은 앞담을 쏟아내고 그 니네 도련님 완전 도라이라며? 도라이? 그게 뭐냐? 일도 망치라 쪼갤 이 머리통이 망치에 맞아 쪼개진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듯이 날뛰는 미친놈. 야씨. 어디? 소외를 피해 숨은 순간 깜짝. 왜? 너 어디서 양반 행세야? 양반 행세가 아니라 너 설마 미친 거야? 그래, 나 미쳤다. 니네 도련님 완전 도라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을 알게 되지요. 안녕히. 어딜 내버리라고.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가나에 가십니까? 아쉽게 가십니까? 자, 죗값으로 말동무를 해달라는 서인. 저 심청이가 전혀 절절하지가 않다. 수준 낮은 저자 공연에 혹평을 퍼붓는데요. 저처럼 천한 사람들은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중하지 않습니다. 눈먼 아비가 어미도 없이 젖동량으로 키운 심청이가 왕비마마가 되다니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얘기가 좋은 겁니다. 대리만족하는 게지요. 생각지도 못한 구덕의 말. 하루하루 수고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다. 자신이 왜 예술을 하는지 몰랐던 서인에겐 살아가는 이유가 생긴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언제 또 너랑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내 너를 좀 더 알고 싶다. 네 꿈은 무엇이냐? 그런데 늙어 죽는 것입니다.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않고 곱게 늙어 죽는 것이요.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살다 그저 늙어 죽는 게 꿈이라는 구덕. 그런 제가 도련님과 대화라니요. 천하년에게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구덕에 부담을 느낀 서인은 한 발 물러서고 대신 녹색 관자를 선물로 바꿔라. 건넵니다. 귀한 것을 왜? 나 때문에 지두도 못 팔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순간은 서인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지요. 하필이면 태어나 처음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혼담에 오간 여인의 몸종이라니. 그리고 며칠 후 서인 아버지의 생일잔치.
분명히 맞는데. 구덕은 자신의 손맛을 알아본 소혜를 피해 서인의 아지트에 숨어드는데요. 도련님의 거처이신가? 되게 쓸쓸하시겠다. 쓸쓸함도 버릇이 되면 무뎌지더구나. 반가움도 잠시. 어머님 앞에 조심하세요. 소혜와 억지 막산을 보게 된 서인. 혹시 홍길동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제 취미가 소설을 읽는 것이라서요.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있는지. 그 사이 구덕은 서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어찌 평생을 함께한 노비가 병 걸렸다고 산채로 묻어버립니까?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몸종이 다 대신해 준다는데 몇 마디 더 섞어 망신당하지 말고 이만 돌아가세요. 혼담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딱 걸리는 구덕. 아씨, 설마 집 나갈 때마다 드나드는 곳이 여기였어? 내형 관계로 오해를 받고 제 몸종입니다. 도련님이 하필이면 제 몸종이랑 붙어먹었다고요. 아닙니다, 마님. 절대로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아버지와 함께 치도곤을 당합니다. 죽이는 건 좀 아니다, 그지? 그래도 우리 가족 같은 사이잖아. 이럴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시켜서 아버지 침수해드려고 그래.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용두봉 초입으로 오라고. 김낙수에게 몸을 바치느니 아니 뭐 이리 급한 것이야. 내 어미에 대한 복수요. 살인자가 되기로 하는 구덕. 이 더러운 손 당장 놓지 못해? 더러운 건 너야. 감자랑 개떡이랑 돈 몇 푼 넣었어. 절대로 잡히지 마로. 멀리 가. 다시 도지 마. 알았지?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데 구덕이 어찌 됐느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인연을 잡지 말아라. 구덕을 위해 춘옥군들을 매수하는 서인. 잡아면 100냥 받기로 했다지. 그거 가져다 팔면 좋게 2배는 받을 걸세. 덕분에 구덕은 무사히 타지로 피신하는데요. 다음날 딸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떠난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만의 삶이 이유였던 구덕은 주막에 얹혀 살며 기다리기로 하지요. 누나 좀 싹 쓸어. 그리고 1년 후 주막을 찾는 귀한 손님. 대감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네 그래. 청나라 사신 옥필승과 딸 옥태영을 만나는데요. 두개 얼마입니까? 하나값만 받으시오. 구덕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태영. 지한테는 안 어울리니까. 아이고. 오호, 재수없게 어디 더러운 몸뚱이를 들이밀어? 어찌 사과는 못할 망정 적반하장입니까? 인연이 잘못했구먼요 나리. 아씨 가요. 태영은 악랄했던 소혜와 달리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약자를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귀수였고 일이 만난 것도 인연이니 꼬지를 하나씩 나눠 갖고 싶었고 형편없는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참기에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 동정도 우월감도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제 이름은 구덕입니다. 구덕이처럼 살라고 제 주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선한 마음을 알게 된 구덕도 마음을 열지요. 난 외지부가 꿈이야. 외지부요? 대송을 해주는 일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 아이를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가까워진 둘은 몸종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동무지요. 진짜 자매가 되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한테 어울린다. 초고속 신분 상승을 코앞에 둔 그때 옥필승의 재산을 노리고 침략한 화적대. 소중한 사람을 또 잃은 구덕은 태영만은 어떻게든 지켜보려 하지만
죽음을 직감한 태영. 아씨 가야 돼. 아씨. 너는 꼭 살아. 꼭 살아서 너도 너의 꿈을 이루려. 그렇게 한순간에 운명이 뒤바뀌고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양반과 사라져서 고마워. 그게 우리 태영이 맞지? 구덕은 마치 생존 본능처럼 네. 첫 번째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깨어나셔서 천만 다행이에요. 태영은 아주 어릴 때 청나라에 갔기 때문에 식솔들 누구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군간 하나가 아씨 반지를 알아봤대요. 태영의 반지 얘기에 정신이 드는 구덕. 저는 태영아 씨가 아닙니다요. 바로 전후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시라도 아씨 행세를 한 죄 딸게 받겠사오니 현감나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님. 그 자들이 누군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적대를 잡을 때까지만 남기로 합니다. 절대로 얼굴을 드러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네가 태영이 행세하는 것을 들키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한편 옥필승 대감이 서원의 원장으로 모임해 사사건건 견제할까 걱정했는데 옥필승댁 참사를 기뻐하는 여인들. 그댁 찬현도령 심효사를 해야 돼서 과거 시험 못 보겠네요. 청수야는 유양소의 안주인들. 일명 자모회가 권력을 꽉 쥐고 있었는데요. 다들 위로의 서신이라도 보내는 게 좋겠어요. 정부 세력 옥필승댁의 견제가 두려웠던 거지요. 근데 그 집 손녀딸 말이에요. 혹시 화적대들한테 몹쓸 짓이라도 당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험담을 퍼붓는데 재수없어. 소금 뿌리시다, 소금. 이것이 지금 시문을 지어 보냈네요. 소금 받고 빅녀수로 받아치는 구덕. 돼지 비명에 백정이 흥이 나듯 남의 불행에 기쁜 자들이 있다. 겉으로는 단말을 뱉지만 속은 흉악한 자들로 고달팠으나 이전과 달리 진심이 담긴 이 편지는 진정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백 건의 필사 알바로 다져진 장문 짬바는 지금 우리더러 돼지 비명에 흥이 난 백정이라는 겁니까? 어떤 양반 귀수도 당해낼 수 없었지요. 그럼 뭐 답시라도 써보시겠습니까? 그 옆판네들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드디어 덜미가 잡히는 화적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 괴롭히는 법이 어딨대요? 끝까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가운데 우리가 한 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지 않았다. 저들이 불화살을 쏘아 불을 지르고 칼로 사람을 베고 재물을 훔치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자들을 당장 장 100대에 처하라. 너희는 누구야? 당당하게 나서는 구덕. 네가 어떻게? 너희가 죽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도울 사람이었다. 너희는 죽어서도 결코 극락에 가지 못할 것이야. 교수로서의 위용을 본 한씨 부인은 죽은 손녀가 살아온 듯한 느낌을 받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직후 어딜 가려는 게냐? 떠나려는 구덕을 붙잡습니다. 옥태영으로 살거라. 태영이의 마지막 뜻이 너를 거둔 것이었으니 그 뜻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가주의 허락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옥태영 그 자체가 되는 구덕. 어쩌면 태절이 그으실까나. 한편 잠깐만. 전기수 천승. 잠깐만 우리 동네 천승이가 오는겨. 아이돌 전기수 천승희 때문에 난리가 난 마을. 자기가 직접 쓴 소설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추고 연주도 하고 그런데요. 진짜. 몸종 배기의 안달에도 관심 없던 구덕은 책의 남자 주인공이 양반인지 장터에서 치즈를 팔던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익숙한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합니다. 근데 하필 그 여인이 자기랑 본담에 오가던 아시아 노비. 말도 안 돼. 글쎄 아씨가 방에 들어오니까 이 몸뚱이 놀라서 숨는다는 것이 하필. 병풍이야? 설마 했는데 전국을 뒤흔든 천승희의 정체는 송서인. 너를 좀 더 알고 싶구나. 여전히 구덕을 그리워하는 그는 네 꿈은 무엇이냐? 제 꿈은 바다.
구덕의 말처럼 백성들의 시름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것은 널 향한 내 마음이다. 그리움이다. 행복을 선물해주는 예인이 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 어둠 속 빛처럼 서로를 찾아내는 둘. 하지만 상상했던 애틋한 재회와 달리 저를 왜 찾는 것입니까? 원망뿐인 현실에 당황하는 승희. 이렇게 책으로 제 사연을 쓰고 공연까지 하시면서 찾아다니면 제가 위험하게 될 거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머리론 구덕의 사정을 이해해도 마음으론 서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관자, 너 이거 왜 달고 다녔어? 관자를 받은 일은 제가 몸종인 구덕이로 살았던 시절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도련님을 향한 그리움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진 구덕. 구덕아, 이제는 그리 부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떠나버립니다. 진짜 더 웃으면 죽여버린다 진짜로.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순 없는 승희. 쓸쓸함도 버릇되면 묻어진다던 내 말뜻. 이제 너도 알겠구나. 여기를 어떻게...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야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야, 너 한양 살던 구덕이 아니냐? 지금 겁박하시는 겁니까? 야, 못 본 새 많이 예뻐졌네 우리 구덕이. 구덕이. 협박까지 해가며 데려간 곳은 구덕의 꿈 바다. 바다에 처음 와봅니다. 어쩌다가 정기수가 되신 것입니까? 그제야 자신의 사정을 고백하는데요. 난 그동안 내가 업둥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녀의 아들이더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집을 나온 후 기방에서 기회를 닦으며 살아온 서인. 이왕지사 정기수가 되기로 한 거 좀 잘해보고 싶었다. 혹시라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네가 날 찾아주지 않을까 하여. 얼굴은 왜 가리게 된 것입니까?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라니! 이 역겨운 놈. 천승이라는 예인명을 쓰게 된 것이었죠. 나랑 떠나자. 자유도 찾고 아버지도 찾자며 흔드는 승희. 내일 떠날 것이야. 여각에서 기다리마. 하지만 꿈을 꾸기 무섭게 닥쳐오는 현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백이야! 어떻게 된... 밝고 순수했던 백이가 잣리라니. 오작인 말로는 목을 맸다는 뒤 왜 뒤통수가 깨져 있냔 말이에요. 다들 별감댁 장남 백도강을 의심하는데요. 백현티 자꾸 한양 가자고 꼬드기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마님이 보시면 어쩌시려고.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나이 가야지. 당장 살인을 발고하려던 구덕은 박씨가 제발 비켜줘. 정신 차려. 네가 누군지 징겨? 막심의 팩폭에 잊고 있던 현실을 자각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 도망을 가. 우리 백이가 바란 게 그거니. 하지만 막심에 충고하는 반대로 나와 함께 떠나러 온 것이 아니구나. 관자를 돌려주며 태영의 삶을 택하는 구덕. 아씨 대신 얻은 삶을 구덕이가 살 순 없습니다. 허니 제가 이뤄야 할 꿈은 제 꿈이 아니라 아씨의 꿈이지요. 지채야, 너답다. 그 사이 억울함을 호소하던 막심은 이댁 아들놈이 내 딸한테 미쳐갖고 따라다니고 언양 가자 조르던 거 다 알잖아요. 별감댁에게 맞아 죽을 뻔하는데 당장 멍석을 말아라. 바로 그때 멈춰라! 2년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구덕. 아드님 관리를 잘하셨어야지요. 뭐야? 아씨 제발요 왜 이래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 지킬 것이다. 못들하고 있어. 이년을 당장 멍석 말지 않고. 그 순간 멈춰라! 등장하는 청수연의 뉘형감. 윗마을 오작이니 시신검수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하였어. 백두강의 일가를 노비 백이를 살해한 죄로 발부합니다. 청년 결백의 상징인 그는 백도강 일가를 모두 추파해라! 투명한 수사를 위해 별감댁 송씨 부인을 체포해버리고 재수사를 해주신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당 영감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아가씨 이름이 어찌되어? 각성한 구덕은 마침내 제 이름은 옥태영입니다. 생존을 위한 사기극을 시작하지요.
지가 뭐라도 되는 양 쓰겠지마를 휙휙 벗어던지고는 살인죄로 발고합니다. 알아? 영앤리 치프리티 옥태영이 못마땅한 자모해. 나 같아도 천한 노비년이 우리 아들 꼬드기면 죽여버릴 겁니다. 2인자 별감댁이 잡혀가자 위기감을 느끼고 현감은 이번 일을 유양수의 권력을 누르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죄가 있든 없든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 한양에서 온 변호사를 고용해 맞불을 놓는데요. 노비 주제에 무고한 양반을 능욕한 죄로 발고되었습니다. 백별감댁에서 시킨 일입니까? 오작인도 사인의 조작을 인정했지만 간밤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으로 위장 살해한 별감댁. 오작인을 매수한 것도 모자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까? 너는 우리 집안만 모욕한 것이 아니다. 그깟 현감을 등에 업고 감히 이 청수연을 이끄는 유양소에 도정장을 낸 것이야. 증거를 없앴으니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지요. 가자. 정말로 우리 백이를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까? 아들 백도광은 가문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요. 저는 백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호탕치고 나오던 찰나 별감댁 노비 돌석을 마주치는 구덕. 도망치다 걸려 짐승처럼 낙인이 찍힌 그는 많이 아팠겠다. 노예를 보내줄 테니 상처에 바르렴. 노비에게도 약초를 주는 따뜻함에 흔들리지요. 현감날이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후 현감 성규진을 만나러 온 구덕. 세 살 버릇 못 버리고 훌쩍 담을 넣는데 광군 차림으로 나타나는 승희.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다니셔야겠습니까? 왠지 구덕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백이 소식을 들으신 겁니까? 동물 잃은 제 아픔을 또 글로 쓰시려고요? 이보시오, 낭자. 차라리 구덕이라고 부르십시오. 구덕. 연기가 참으로 출중하십니다. 정말 뛰어난 전기수세요. 사실 그는 네. 난 지금 낭자가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그럼 누구신데요? 청수현 최고의 무림고수이자 도련님이 저렇게 무예가 뛰어날 리가 없는데. 아이고. 현감 성규진의 장남 서윤겸. 이제 오십니까? 승희의 도플갱어 같은 존재였는데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구덕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윤겸. 어디 보자. 무슨 짓이야? 보통의 기수와는 다른 거친 모습에 감명을 받고 야, 너 제법이다. 너 아씨 아니지? 구덕이 다시 위기에 처한 순간 나는 아씨처럼 봐주지 않아. 왈패들을 단숨에 쓸어버립니다. 광군나리께서 오늘은 날 그 정기수랑 착각하지 않는 겁니까? 아. 그 사내가 낭자의 정인입니까? 들으셨던 말들은 부디 잊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만 외지부를 구해야 해서. 죽은 그 노비를 동무라고 하시던데. 저는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남녀노소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덕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던 윤겸은 하면 직접 해보지 그러십니까? 외지부. 법전이 가득한 관아의 서고를 내어주며 구덕이 외지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대가로 제가 꼭 한번 도련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청수연 좌수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다스려 벌하려 했으나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좌수. 막시미는 풀어주고 죽은 노비년의 몸값도 주신다 하니 받아들이세요. 청수연에서는 노비는 10량, 말은 30량에 거래되나 말 가격인 30량에 쳐주신다 하네. 참으로 후하지 않은가? 거기에 더해 하지만 별감날의 집은 어떻습니까? 땅과 재산도 다 포함해서요. 겨우 30냥에 100일을 팔 구덕이 아니었죠. 그것으로도 백일을 대신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마땅한 증인도 증좌도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증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자를 없앤 것이지 않습니까? 대명률 제323조 형사사건에 대해서 사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제405조 살인사건을 사적으로 화해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외지부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계세요? 그리고 재판을 하루 앞둔 이때 어떻게 해도 죽을 처지라 죽기 전에 사죄하러 왔구만요. 양심 고백을 하는 돌석. 지가 죽일 놈이에요.
너희들 좋아서 이러는 줄 아는겨. 시킨 대로 해야 니도 살고 내도 사는겨. 백이야. 별감댁은 아들의 정을 떼어내렸고 도석에게 백이를 겁탈하라 시켰던 거지요. 야, 니 좀 떠봐. 이대로 죽는 게 다 정을 통하는 모습을 정인에게 보이는 내가 정인이라고. 여태 혼자만의 짝사랑인 줄 알았던 도광은 신분과 처지가 다르니 애써 밀어낸 것이겠지요. 백이의 진심을 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데 고작 7살 때 제 마음을 고백하며 선물로 준 돌멩이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며 추억했을 것입니다. 대망의 판결날. 죽은 백이의 두부에 뇌자손과 운봉산 근처의 흉가에서 혈흔이 발견된 바 다행히 백이의 타살은 인정되지만 별감댁은 살인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되는데요. 저들이 무죄면 우리 막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백이에 이어 막심까지 죽이려 하는 별감댁. 대명률 제347조에 의하면 양반을 모욕하는 경우 관사에 제소하여 해결하지 않고 사적으로 처벌해선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막심은 그 모욕으로 인하여 이미 폭행을 당하였고 호된 옥살이 됐으니 무죄로 방면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구덕은 끝까지 호소하지만 노비 막심은 장 10대 처한다. 꼴을 보아하니 한두 대만 맞아도 죽게 생겼습니다. 멈추시오! 살인죄로 발부한 것도 모욕을 한 것도 접니다. 노비 대신 맡겠다는 파격 선언을 하는데 제가 장을 맡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돼요. 아주 좋은 생각 아닙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치라하세요. 바로 그때 치란 말이다. 제가 죽였습니다. 백이는 제 정인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자백을 한 것이 부모를 고발하는 모든 죄를 덮어쓰는 도광. 제가 백이를 불러내 함께 떠나자 했는데 싫다고 거절하기에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결로 위장했습니다. 그 힘 다물지 못해. 돌석이가 한 것입니다. 돌석이 어딨어? 돌석이 찾아왔다. 그렇게 권력을 쥔 현감은 청수연을 바로잡고 그무 청수연에서는 노비의 죄를 진구하지 않고 처벌을 하거나 관빈을 사사로이 부려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는 국법에 따라서 엄히 벌할 것을 명하노라. 어명이요. 외주부로서의 첫 승리를 축하합니다. 구덕은 백이일로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도련님과 닮은 사내가 제 정인이냐고 물으셨죠. 제 첫사랑이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인의 길을 걷고 있는 승희. 야, 토목섬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나라님께서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비가 온다면서 그 양반 처녀 총각을 무조건 혼인시키라고 명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들 홀레복 맞춘다고 난리들이에요. 귀한 구덕과는 이어질 수 없는 운명인데 그러면 하겠죠 뭐. 구덕이도. 설상가상 나라에서 양반들의 혼인을 명하자 부족한 제 첫째 아들 성윤겸의 배필로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구덕에게 청혼하는 윤겸. 도련님께서는 왜 저와 혼례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낭자가 제일 좋습니다. 낭자가 다른 이와 혼례를 하면 난 대화조차 못할 거고 그것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으니 더 어려운 구덕. 이리 가버리시면 어쩝니까? 도련님께서 혼례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아씨의 또 다른 자아입니까? 저는 김낙수 나리의 여식인 비밀을 고백하려던 순간 소혜아 씨의 몸. 아직도 구덕을 찾아 헤매는 소예. 재빨리 도망친 구덕은 아직도 쫓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라도 조선까지 쫓겠습니다. 윤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놀라긴 했습니다. 혼사를 거절한 이유가 제가 아니라 다행이었고요. 그래도 개의치 않는 윤겸. 부탁드립니다, 도련님.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도리어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도 알려줍니다. 나는 여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 나와 혼례해서 현감의 며느리가 되세요. 제가 낭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키는 쪼인도 결혼을 하는 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곱다. 아 그러게요. 저기 어딜 봐서 그 꼬질꼬질하던 구덕이야. 그 순간
응? 도플갱어 신랑을 보고 복잡해지는 승희. 뭐 얼굴이 똑같으면 나 같아도 현감 아들이지. 집도 없이 팔도를 떠돌아다니는 서자 출신의 정기수 나부랭이보다야 뭐 100번 낫지. 너 자꾸 솔직한 핑계로 선 넘지 마!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죠. 한편 자, 다음. 성씨 집안의 맏며느리가 된 구덕은 시댁 밥으로 외지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 중에서도 깡패들에게 딸을 납치당한 양민이 눈에 들어오죠. 그건 자매 문기야. 암양미천 엄연한 불법인데. 그럼 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여서 수결받고 애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노비로 강등까지 된 상황. 우리 봉순이 좀 살려주셔요. 이토록 악랄한 깡패들은 명주상단, 또래보다 작고 단단한 놈이 좀 있는가? 아이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있었고 저래봬도 양반집 아들입니다. 순대 이놈! 계집 옷 입다 부모한테 걸려서 좌수 이충일도 은밀히 아이를 사료하는데 문수가 합류하는 대로 안전각으로 옮겨야겠다. 동시에 같은 아이를 노리는 윤겸. 마음의 심자를 어깨에 새긴 그는 성소수자 이상의 비밀이 있는 듯한데 바로 이때 어메 양반 육녀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봉순이를 구하러 명주상단에 잠입했던 구덕. 근데 훈련원에 계실 서방님이 왜 저 짝에 계신데요? 기방을 드나드는 남편을 목격합니다. 함께 훈련한 동무들과 한잔 하시는 거겠지. 못 본 걸로 하자. 한편 누군가 내게 이 시간 계산을 보냈더구나. 내가 없는 틈을 노려서 아이들을 거래하겠다는 척보다 명주상단의 인신매매를 알게 된 귀신도 내일부터 내가 며칠 가명으로 출장 간다고 소문을 내거라. 구덕과 함께 상단을 치기로 하고 며칠 후 명주상단을 기습하는데 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던 것이냐? 말하면 죽습죠. 쳐라! 투항 대신 반항을 택한 명주상단. 그때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의인. 문수를 구하러 온 윤겸이었죠. 문수야, 가자. 덕분에 아이들은 구했지만 자네는 도망을 쳤으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지 이리 데리고 오면 어쩌자는 것이야? 몇몇 아이들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우릴 도운 자가 아니었다면 더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내게 시간 계산을 보낸 자와 같은 인물인 듯한데. 의인의 정체를 아는 구덕은 곧장 윤겸이 드나들던 기방으로 향합니다. 모시러 가려던 잠이었습니다. 기방 애심각에 숨겨진 아지트. 군사훈련처럼 무술을 연마하는 아이들 사이로 어찌 그리 위험한 곳에 계셨던 것입니까? 수장 윤겸이 나타나는데요. 설마 영모라도 꾸미는 것입니까? 저는 이곳 애심단의 단주입니다. 애심단은 성소수자 아이들의 구제단체로 저 같은 아이들을 구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겸은 호신술을 가르치던 거였지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개집 아니고 사내 새끼야. 굳건한 다짐이 무색하게 양반들에게 추행을 당하는 부단장 해강. 없는데? 야야 아래 소리를 봐야지. 가만히 좀 있어. 먹어야 돼. 사내가 계집이라 속이고 술 팔아놓고 뭘 잘했다고 칼을 들이미느냐? 전 악동이라 연주만 했을 뿐 스스로 계집이란 적 없습니다. 좌수 아들 덕후는 섬뜩하게 선동하는데 죽여버리자. 이 자를 당장 유양소로 끌고 가라. 어찌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간다 하십니까? 마침 목격한 구덕이 막아서지만 죄가 있다면 관하로 갈 일이지. 어찌 유양소로 끌고 간다 하십니까? 평촌의 질서와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 유양소가 할 일이오. 하면 유양소에서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갔다고 관하에 알리겠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라. 이런 괴물을 방치한 현감이 어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관아에서도 차명은 마찬가지. 우리 청소년 사내들을 희롱해 병이라도 창궐했다면 어찌할 것이오? 우리 청소년을 위해 당장 죽여 없애야 할 것이오. 아무리 규진이라도 방법은 없었는데 이자를 차명에 처한다. 바로 그때 외지부 옥태영 변론하겠습니다. 저자들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저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저들을 죽이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뜻하십니다. 법이 없는 대신 선례를 가져오는 구덕. 임금님께서 이르기를 음양인 남춘길은 병자이니 병을 시행함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서경의 구절이 있사옵니다. 임금께서도 하늘이 내린 백성을 어찌 형벌로 함부로 죽이냐 하셨사온데 어찌 다르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차명을 집행한단 말입니까? 이자에 대한 판결은 미룬다. 반박 불가한 말발에 이번에도 윈. 명에 따라서 그때 판결을 다시 내릴 것이다. 한 번은 구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애심단을 치는 좌수. 사실 명주산단의 아이들을 동원해 운봉산의 금광석을 몰래 캐먹으려던 그는 현감이 내일부터 이 운봉산을 뒤진다고 합니다. 규진에게 발각돼 끝장날 위기에 처하자 문수나 따라갈 걸. 문수 따라가면 밥도 주고 무술도 가르쳐 준다는데. 무술을 가르치다니 누가? 애심단을 역당으로 몰아 빠져나가려 한 거지요. 여긴 틀렸습니다. 어서 가세요. 안 된다 이거. 삼주님은 절대 들켜선 안 됩니다. 어서요, 어서. 겨우 살았던 해강은 끝내 죽음을 맞이하고 시신은 역당의 표본이 되지요. 내 심각 뒤편 밀실에도 이 문양이 있었네. 역당을 잡지 못하면 규진도 위험한 상황.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에 찍힌 낙인을 찾아라. 어서 아이들이 있는 안전각으로 가세요. 이런 누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당이라뇨. 짐을 싸야 할 듯 싶어서 들렀는데 용재미 너도 있었구나. 사방님, 사방님 제발. 하필이면 아들이 애심단 줄 아니 소수자인 아이들을 도운 것뿐입니다. 소수의 아버님.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냐 말이죠. 저도 그 아이들과 같으니까요. 난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윤겸을 살리기 위해 떠나보내는 규진.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아들아. 어서 들어가세요. 어서요. 알겠어. 같이 있던 사내는 어디 있느냐? 어찌 이리 막무가내란 말이오. 말로 합시다 말로. 그런데 내가 먹겠어. 내가. 낙인이 없는 윤겸. 나는 청소년 현감의 아들 성윤겸이라오. 도플갱어 승희 덕에 위기를 모면하고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너는 괜찮냐? 어찌 여기 계셨습니까? 사방님은요? 어서 가시오. 부인 잘 챙겨서 얼른 가시오. 타지의 안전가옥으로 도피하게 되는데요. 윤겸이 떠나기 무섭게 청수연의 현감 성규진은 나와 교지를 받으라. 관군들에게 불려나오는 규진. 아가, 이 집을 떠나거라. 군사를 양성하여 모의한 것이 반역임의 명명백백한 법. 이를 방관하여 수계를 놓친 현감 성규진의 직무유기는 역모에 가담한 것과 진배없다. 원입니다. 이년 언제까지 말장난으로 모면할 것이냐? 현감 성규진을 삭탈관직하고 그의 가산과 식소를 몰수하여 중심으로 역당을 진압하고 처단한 청수연 유향소의 좌수 이충일에게 보상으로 하사한다는 어명이다. 그렇게 청수연과 구덕에겐 빛과 같았던 성규진이 무너지고 마는데 (2024년 11월 30일) 첫방을 시작한 JTBC 신작 사극 옥시 부인전은 조선시대 여성 변호사 옥태영과 그녀를 지키는 예인 천승희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기극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추적자 주군의 태양, 닥터 이방인, 푸른 바다의 전설 등 거장 진혁 감독과 엉클 박지숙 작가가 칼을 간 듯한 합작으로 선악을 오가는 임지연 배우의 마스크와 입체적인 연기가 캐릭터에 힘을 더하면서 연기, 연출, 극본이 완벽하게 합을 이룬 웰메이드 사극 대작이었습니다.
이번 3, 4화에서는 태형으로 각성한 구덕이 외집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승희와 똑같은 도플갱어 윤겸까지 등장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고 긴장감과 몰입도도 훨씬 높아진 것 같은데요. 과연 구덕이 성씨 집안의 멸문위기를 극복하고 승희와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 사수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